자, 이게 한국 교과도 교육과제 바뀌었잖아. 그래서 교과가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냥 이거 완자 베이스로 해서 수업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설명으로 많이 주어질 거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뭐 쪽지 시험이라든지 할 거고, 문제는 이 완자의 문제집은 다 풀 겁니다. 다 풀 수 있을 만큼 되면 좋겠지만은 계산 문제들이 복잡하거나 힘든 게 있어. 한국은 좀 꼬아내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해야 된다면 넘어가. 실력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그냥 이 문제집 한 권을 끝내고 우리가 화학의 기본 개념들, 기초들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시작할게요. 자, 단원을 보면요. 1단원에서 화학의 언어에서 화학과 우리 생활입니다. 여기서는 뭘 배울까? 혹시 목차 한번 봤어요? 화학이 적용된 사례. 응? 화학이 실생을 해서.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 화학이라는 게, 자, 내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침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모든 게 화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되어 있을까? 자, 아침에 눈 떴어요. 제 보통 뭐 하는데? 물 마셔. 바른 생활하는 물 마십니다. 물은 H2O 맞나요? 물은 분자입니다. 공유결합을 한 물 분자입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을 가거나 뭐 하겠죠. 자, 그 모든 과정들이 화학이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화학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학이 발달하면서 식생활, 그래서 의식주 문제들이 어떻게 있는데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재유 화학에서는 6단원쯤에 보면요, 고분자 아니면 유기화합물이라는 걸 배우고는 그 내용들을 좀 포함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그때 이거 목차는 안 해줬죠, 너가? 했어? 몰과 화학 반응식. 자, 어떻게 보면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화학은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내가 뭔가를 설명할 때 말로 쓰면 길어요. 자, 아침에 화장실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폐물을 내보내죠. 그러면 우리는 음식물, 그러니까 생물에서 말하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생명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 그 현상을 화학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반응식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변을 본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너뭐 생물 화해부터 개강했어. 근데 들으잖아. 그거부터 한다고 하더라고. 첫날 했어? 그거 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부터 했어?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생물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근데 이제 못 들은 애들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데 우리 반도 개강을 했어. 겹쳤어. 그래서 내가 거기를 들을 것인지 여기를 들을 것인지 내가 얘기했거든. 도로 가방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들을 것인지 거기를 들을 것인지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화학에서 하는 거니까 와서 선택해라, 무기가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무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 반응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여기 듣는 학생이야? 이름이 뭐예요? 김우찬? 이름이 없는데? 화학 들어요? 김우찬? 몇 학년? 고2 학교 다니고 있고요. 안 다니고. 우선은 또 번호네. 또 저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뭐 얘기했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구조식을 그리거나 건 아니지? 그래서 그것들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건 화학에서 배우는 거고, 그것들을 그냥 생명 현상으로 보는 거는 생명 파트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개념적으로 계산이라든지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학 결합과 결합의 극성인데, 자,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게 기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해서 우리는 원자라는 걸 배우고 원자들이 안정해지고 싶습니다. 안정해져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거나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탄소 같은 경우 가전자가 4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수소하고 공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 나트륨 같은 경우는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선자 간의 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결합들을 하는 거가 그래서 화학 결합을 배우고 그때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러면 분자들이 이루었다는 것은 공유 결합을 한 애들이 어떻게 분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자들의 특징이 어떻는지 그러면 결합은 극성이지만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알아야 되고 그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런 물질들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 평형인데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 써야되죠. 그러면 반응물인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면 이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쓴다는 것은 정반응이고 왼쪽으로 쓰는 것은 얘가 역반응입니다. 그러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가역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가역 반응에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평형 정수라든지 반응 상수를 계산해서 그것들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과 플러스 내가 어떤 조건을 변화시킨다. 이 평형 상태에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정반응,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때 반응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반응 평형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평형 이동의 원리, 르샤트리의 원리라고 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그냥 수소이온하고 수산이온을 쓸게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것이 자동 이온화 된다는 것은 물은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H+가 더 많은 거,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OH-가 더 많은 거. 그래서 산염기성 우리가 pH로 표현할 거고,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아마 통합과학에서 산염기는 배웠기 때문에 여기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산염기를 기본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과 중화 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배우게 되는 우리가 내용인데 이렇게 해도 우리 기본적인 이제 위에 한 1번 내용의 반에 한 반 정도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베이스로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저한테 지금 패드는 있죠? 자, 번호 좀 주세요. 핸드폰 번호 7 20 7420 74 65 개인정보가 여기 괜찮나? 괜찮아 진짜? 1939 맞아요? 김우찬 카톡방에 넣고 자료 좀 보낼게요. 지금 똑같은 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너는 지금 배경이 또 고양이가 맞아? 강아지. 미안 작은 글자를 보서 안 보여서 아까도 2명이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우선은 미안합니다. 지금 내 눈이 안 보입니다. 지금 똑같은 걸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갔죠? 자,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듣고 우리가 이재유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교과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우리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화학을 몇 년 배울까? 한국에서 화학 배우면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 배울 거고 또 옛날 세대는 지금 22살이니까 화학원 화학도 배웠을 거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이렇게 있고 지금은 어떻게 화학이라는 게 있고 그때 통합과학을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바뀐 교과 과정 이름이 뭐라고? 화학 반응의 세계란 물질가 있는 두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화학이라고 하는 이론학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무기라고 하는 파트하고 유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유기 무기를 따로 안 배운다고 보면 돼. 우리 한국 교과 과정에서는. 근데 안 배웠다기보다는 화학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물질들이 나오는 그 물질을 탄소를 포함하는 거는 유기화학에서 배우는 거고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거는 무기화학입니다. 그럼 무기화학에서는 산염기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이 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OH- 수산화 이온하고 합쳐지면 산인 거야. 그런 식으로 물질을 배우는 게 무기 파트라고 하면 되거든요. 안 배웠다기보다는 봤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배우는 게 없고 우리는 파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단원이 화학과 우리 생활인데 이거는 내가 뒤에 있는 기본적인 걸 설명할 겁니다. 왜? 유기에서 이 파트를 깊이 배워야 되는데 없어 우리나라는. 이게 한 번 나오고 이제 끝이거든.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더욱 자세하게 여기서 하고 갈 겁니다. 그래야지 처음 볼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니까 좀 친숙해졌죠? 처음 보니까 어색하잖아. 맞지? 선생님 어색하죠? 여기가 수연이고 저기는 우찬이고 맞나? 맞아 어색하죠 지금? 왜 늦었어요? 아까 쟤네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 따로 먹고 혼자 먹고 왔는데 늦어진 거야? 1시 40분이 수업입니다.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책을 한번 읽어오세요 했는데 40분에 30분의 수업이라고? 40분 원장님 30분에 말씀하셨어? 이게 원래 1시 40분 수업이거든. 1시 40분부터 수업이 시작이야. 근데 왜냐면 30분에 하면 너희가 오전반에 1시에 마친다며. 아니야? 그래서 원래 1시 40분 수업이 맞는데 30분에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건 너희가 수학이 4시 반에 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1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가 이 반이 수업이야. 근데 원장님이 한 10분 정도 빨리 마치라 했거든. 그렇게 돼서 앞에 것도 빨리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제 40분 수업입니다. 40분 수업이니까 30분까지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어렵죠? 5분 정도라도 여유를 가지고 오십시오. 괜찮나요? 저 계속 왜 뭘 보는 애들이 가방은 다 놔두고 갔나? 전 또 누군데 계속 보는데 뭐 때문에 왜 뭔데요? 자, 40분 수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긴 쉬거든요. 쉬고 할 건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안 쉴 수도 있고요. 뭐 1시간하고 30분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 흐름에 맞게 끊을 수 있을 때 끊을 거고요. 되도록이면 50분 수업하고 40분 쉬면 좋겠지만 그게 못 지킨다는 거. 아니 올 거면 오던가 쟤 뭔데? 그러니까 뭔데 계속 저렇게 보고 살아주는데. 녹화할 때는 웬만하면 화를 내는 건 안 지키고 싶거든.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수학이 바로라고 할건 다 듣나? 혹시 몇 명 듣는데요? 4시 반 수학을 그러니까 거의 다 가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일찍 마치라고 하는데 근데 수학생도 계속 늦어지잖아 너 뭐. 아이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막교환이거든 우리가. 그래서 좀 적당히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할게요. 자,
보면 알겠지만 말이 빠르거든요. 말이 되게 빨리 집중하십시오. 졸지 말고 수업 시간에. 기본만 하면 화학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과목이 맞기는 맞지만은 열심히 뭐 예습까지는 안 들어도 한 책 좀 읽어오고 그날 배운 숙제 한다 이 정도면 숙제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지 문제를 푸니까 그렇게 하는 게 복습이다 생각하면 기본적인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 못하지가 않을 거야. 자,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얘네들이 말하는 포인트 초점하고 내가 말하는 건 좀 다르게 할 거거든. 그거를 생각해서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를 연구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내가 아까 뭐랬대? 다양한 물질은 화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암모니아의 합성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합성이 중요하거든. 이 암모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비료의 원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지만 나는 얘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암모니아 합성법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암모니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구랑? 질소하고 수소가 있어요. 수소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자,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질소하고 수소로 인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질소, 수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N2H2 물질을 나타내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원자, 원소, 그다음 물질을 나타내는 분자 이런 건 다르거든. 그러니까 수소, 질소라고 하는 분자가 있었는데 그게 반응물일 거고 그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분자의 배열이 바뀐 거야. 봐봐, 분자 N2H2가 분자가 어떻게 끊어져서 새로운 결합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반응 전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일 거고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물입니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됐다? 새롭게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화학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야 돼.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을까? 얘가 N이 2개였거든. 근데 여기는 N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다 뭐 써줄까? 2개를 쓸 거야. 그러면 H가 6개가 됐어. 그럼 여기가 3개가 돼. 이렇게 쓴다고. 이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초점은 이겁니다. 자, 이거는 독일의 화학자 하버. 그 다음 보슈도 같이 나올 거거든.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고 뭐 하버 보슈에 의해서 이 암모니아의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만들어진 건가.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어떻게 질소 비료를 공급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지만 우리는 암모니아에서는 이게 중요하거나 나중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응물이요 생성물이 될 때, 자 반응은 항상 열의 출입이 있다고 배웠을까? 그래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있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걸 배울 때 얘가 발열인지 흡열인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를 줄 거니까 오늘은 단지 하버 보시법을 외우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촉매도 필요하고 온도, 압력, 적정한 온도하고 압력 조건을 얘네들이 알아낸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자, 예전에는요, 과거에는 그냥 천년에 있는 물질로서 우리가 뭐 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의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 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얘네들을 통해서 항생제를 만들거나 뭐 진통제 만들거나 이제 의약품이 발달하게 된 건가요? 자, 근데 의약품은 전부 다 화학입니다. 맞죠? 그래서 먼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아스피린 뭐 하는 건데? 해열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스피린이거든. 이제 아스피린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원자들을 가지고 동그란 탄소를 검은 색깔 구, 산소를 빨간 색깔 구, 수소는 조그만 흰 색깔 구로 표시한 것 뿐이거든. 자, 이제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 탄소의 원소 기호가 뭐야? C. 수소는요? 산소는
오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막대 같은 게 중간에 있죠. 이게 우리가 구조를 얘기할 때 분자 구조식인데 이 막대들을 선으로 그을 거고 막대가 두 개 있는 건 이중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거 한번 그려봐봐 너가 그릴 수 있는지. 그렸습니까? 그린 사람 살짝 보여줘 봐봐. 오, 보여줘 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지금. 그럴까봐 내가 한번 그려봐란 거야. 그렸어 우찬이. 조금 앞으로 당겨도 됩니다. 못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유기학 했어? 유기학 같은 거 해봤어? 못 그리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어떻는가 얘를 보고 내가 그냥 간단한 구조, 얘는 모형으로 그린 거거든. 분자 모형인데 이거 가망 때문에 분자 모형인데 이걸 그리고 싶은데 자 내가 아스피린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요거 먼저 그릴 겁니다. 탄소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든. 육각형인데 이중단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C가 있는데 여기는 OOOH입니다. COOH라고 하는 카르 복실기가 붙어 있고요. 거기 어떻게 여기는 O가 있고 CO에 CH3입니다. 선으로 다 표시해도 내가 CH3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합쳐진 거 보니까 약식으로 구조를 그린 거 이렇게 그린 게 구조식이거든. 그러면 이걸 보면 지금 우리는 다 몰라. 모르는 게 정상이야. 알면 진짜 웃기는 대단. 아는 사람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모르는 게 맞아. 여기서는 입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아스피린인데 얘는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얘 혹시 어디서 나온지 알아? 버드나무 껍질에서 지금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이게 진통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 좋다면 이제 뭐 있으면 이제 살리실산을 가지고 추출한 걸 가지고 먹었어.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던 건가. 그래서 새로운 누가 호프,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우면 이거 이런 애들 이름부터 해서 이거 하는 게 초점이고 우리는 이 물질에 초점을 두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얘가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한 게 얘거든. 얘 이름은 아세틸살리실산입니다. 그러면 살리실산은 뭐고 아세틸살리실산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제 이거에 초점을 두는 건가. 자 그러면 살리실산을 그려볼게요. 자 우리 산 중에서 아는 것 중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거 알죠? 산염기를 배우신 분 손. 아세트산 어떻게 쓰는 게 아세트산이야? 아세트산 어떻게 쓰는 게 화학식으로? 압니다. 쓰면 다 압니다. CH3, COOH, 아세트산 맞죠?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자 이게 다시 쓰면 CH3에 나는요 치환기라고 하는 지금 안 들어도 돼. 듣기 다 들어. 너 엄청 열심히 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처음 봤습니다. 내가 이 학원에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는 수업 듣는 사람 처음 봤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게 작용기들의 표시할 거고 작용기에서 중요한 이런 구조들은 내가 손으로 씁니다. 나머지 거, 이 CH3 이런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건 약식으로 쓸 거고 나머지 중요한 것들 이렇게 쓴 게 아세트산이거든. 그래서 예를 보면요, 여기 COH라고 하는 무슨 기? 이런 기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일까? 영상 2개 보고 왔으면 이거 있었을 건데 카르 복실기라고 하는 기가 있어. COOH가 가르 복실기거든. 그럼 이 가르 복실기에 붙어있는 애들의 이름, 화물들은 가르 보인산이라고 하는 산 종류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붙어있는 애들의 이름은 무슨 산으로 끝나는 건가? 됐죠? 그러면 CH3COS니까 이게 아세트에 기해서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럼 아세트산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살릴실산은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산실산.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를 오늘 조금 알고 가는 게 나의 목적입니다. 자,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까 저기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단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탄소는 자, 탄소부터 해볼게요. 탄소라고 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탄소는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탄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탄소가 6번이거든. 뭐든 할 때 기준이 많아요. 탄소가 6번이고 질량수가 10이야. 근데 탄소는 그럼 6번이라고 하는 거 전자배치. 잠시만 전자배치랑 내가 해오라 그랬죠?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6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에 전자가 6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전자값의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전자값의 전자 몇 개?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바깥 전자값에 있는 것을 최외곽 전자라고 하고 그 중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가전자. 우리나라는 원자가전자. 그래서 최외곽 전자값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있고요. 최외곽 전자. 그 중에서 화학결합 참여하는 게 쟤 또 왜 저 뭔데 들어오라고 그래. 보고 가지 말고 뭔데? 아니 이 가방 가방이 이런 거 가방 가지고 난리가 지금.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사라지고 들어오라고 사라지고 그냥 문 열고 와서 빨리 가져가면 됩니다. 원래 여기 맞지? 수업 비어 있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오늘 해서 그래요. 인원이 없으면 졸려 가도 되는데 지금 나머지는 모르겠어 어디 갔는지. 그래서 가전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4개야.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기율표에서 원자들이 어떻게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걔네들이 어떤 화학 결합을 할지 생각해야 돼. 그러면 탄소는 가전자를 원소 기호 주에 이렇게 쓰면 4개의 점이 있는 거만. 이 4개가 어떻게 화학 결합을 할 수 있죠. 이때 공유 결합을 할 거거든. 그러면 나는 쉽게 이렇게 그러면 탄소는 8이 4개입니다.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4개가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 탄소 한번 볼게요. 지워지면 안 되고요. 여기 입장에서 탄소가 8이 4개여야 돼. 여기 1개 있죠. 여기 지금 2개였어. 그럼 1개 남아있죠. 그 1개가 여기서 누구야? 수소가. 나는 지금 수소 생략한 것 뿐이거든. 이게 수소, 너 이렇게 잘 그렸대. 맞죠? 그럼 이 탄소 입장에서도 여기 1개, 여기 2개면 1개가 있어야겠죠. 여기가 뭐다? 수소.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중단위니까 8이 그냥 이렇게만 전부 다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릴 거야, 기본. 이게 뭐냐면 벤젠이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 이름만 기억해주고 갈 겁니다. 수연이고 우찬이고 수연이고 장연이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름에 익숙해지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오늘 요거 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친근해져야 됩니다. 자 이게 벤젠이라는 거거든. 그러면 벤젠은요 이중단위 이중단위에서 탄소가 6개고 수소가 6개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까지 벤젠 외우겠죠. 다음 편 벤젠 그려라 이런 거 시험 칩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뭔 소리가 싶은 거야. 자 그럼 나는 이제 살리실산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도 되고 나는 귀찮아서 이렇게 그린다. 왜 탄소 생략합니다. 수소 생략해야 되는 건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산소라고 하는 거는 가전자가 몇 개야? 가전자 산소선. 그래서 내가 주기표가 중요하다는 게 그 저번 시간 숙제가 주기표 외우고 전자 배치 그려보는 게 숙제였다는 거야. 맞죠? 몇 번? 그쵸? 그러면 얘가 2개, 6개인 거야. 그럼 탄소 주에는 하나, 둘, 셋, 4개, 5, 6개. 내가 뭐랬냐면 전자들은 에너지 중위가 낮은 것부터 쌓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스피는 반대로. 그리고 홀 전자가 많게. 이런 말들을 했어. 여기까지 한 거 맞지? 너가 반에서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으로 6개를 찍어야 되는데 한 개씩 먼저 찍어서 4개 찍었어. 누구랑처럼 얘처럼. 그리고 나는 2개가 더 남았다고. 2개를 짝 찍는 거가. 그러면 이제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애가 누군데 이게 홀 전자라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뒤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오늘 맛보기. 이렇게 되면 얘가 팔이 2개가 생기는 건가. 탄소는 팔이 4개였으면 얘는 팔이 2개인 거야. 그럼 여기에 O가 붙으면 O는 팔이 2개, 여기 뭐가 한 개 더 오겠죠. 그럼 여기다 뭐 H를 쓰면 되는 건가요? 괜찮나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C가 왔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C랑 내가 O랑 H를 붙일 거야. 그럼 C에는 팔이 4개여야 돼. 그럼 얘 팔이 하나, 둘, 셋, 4개여야 되죠. 근데 O랑 H는 이렇게 또 붙일 수 있어. 근데 O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이 O하고 이 C는 어떻게? 이중으로 붙을 수 있는 건가? 너가 그림하고 요까지의 그림을 알겠나? 그럼 좀 더 예쁘게 그리면 너가 그리는 것처럼 다 그리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있다는 건가요? 요게 살리실산이라는 거거든. 자, 살리실산인데 우리는 살리실산에다가 뭐를 붙은 거? 살리실산 메틸이었어. 자, 이거 혹시 해보신 분 알까? 산염기 중화도 해봤어? 그러면 아세트산은 약산이야, 대표적인. 그러니까 화학은 배우고 나면요, 이 단원에서 이게 끝이고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 배우고 나면 진짜 화학이 쉬워지거든.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아세트산은 지금 CH3COOH인 거거든. 이게 아세트산입니다. 근데 혹시 얘가 NaOH랑 반응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알까요? 얘는 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염기라고 하는 거거든. 이제 아까 전에 4단원에 있었던 거야.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면 중화가 일어나서 염과 물이 생길 거거든. H2O는 물이죠. 그럼 여기서는 요거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CH3COONA라는 게 될 거거든. 얘가 아세트산 나트륨이야. 그러면 COOH가 카르복식인데 여기서 H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산이 되는 거거든. 이게 수소유를 내어놓는 게 산이야. 여기에 대신에 NA가 붙었어. 그래서 아세트산 나트륨으로 읽거든. 그럼 내가 얘가 살리실산이야. 살리실산에 메틸기가 붙어야 되거든. 그럼 메틸기라고 하는 것은 자 메타, 에타 오늘 외우고 갈 겁니다. 여기 안에서 요 H 하나가 바뀌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얘가 아세트산인데 여기 H가 NA로 바뀐 게 아세트산 나트륨이야. 얘가 살리실산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살리실산에다 뭐 메틸이었다고. 그럼 여기 H가 뭘로 바뀌면 메틸로 바뀌면 내 말인 건가? 그래서 여기가 CH3가 되는 거거든. 자,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서 이런 게 있구나를 알고 가야 돼.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 쉬워집니다. 그래서 살리실산 메틸을 그리면 미안 요렇게 그렇게 나는 그럼 살리실산 메틸이가 아세틸 살리실산이가 자 얘는 살리실산 메틸이죠.
이해가 됐어?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아세틸살리실산이야. 그러면 살리실산이니까 요건 남아 있어야 돼. 아세틸기가 붙은 건가? 요거거든. 맞나요, 아니가?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맞아, 아니야? 이게. 이거는 이 부분이 바뀌어서 살리실산 메틸인 거고, 얘는 아세틸기인 거야. 그래서 아세틸살리실산이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들어주면 좋습니다. COOH라고 하는 거는 누구야? 카르복실이라고 했죠. 자, 아까 내가 OH가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아직 설명 안 했어. OH는 우리 알코올, 메탄올, 에탄올은 들어봤습니까? 그거에 붙어 있는 게 히드록식이라는 거거든. 그건 알코올이야. 그럼 이 두 개는 여기 뭐가 있겠죠? 이 두 개 이렇게 해서 탈수축갑에 의해서 에스테르화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바뀐 건가?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이게 아세트산에서 AH 하나가 요걸로 바뀐 건 똑같나? 맞죠? 그래서 얘는 아세틸살리실산이 되는 거, 이름이. 모르는 표정 맞습니다. 모르는 거 맞아. 봐봐요. 자, 알고 나면 나중에 진짜 쉬운 거거든.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런 건데 내가 친해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려워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세트산이잖아. 그럼 원래는 아세트산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는 H였다는 건가 여기가. 그런데 여기가 이걸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아세트산에서 이게 뭔데? 원래 이렇게 있는 애가 있으면 아세틸살리실산이 되는 것 뿐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몰라야 되고 오늘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그냥 진짜 가볍게 듣고 와야 돼. 아예 모르겠나? 그냥 이름 정도 뭐 외울 거다. 벤젠이 뭔지, 그 다음에 살리실산, 메틸이 뭔지, 아세틸살리실산이 뭔지 정도만 외우고 갈게요. 그러니까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 거 더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외우라고 해도 돼. 근데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애들은. 이름 뭐 외운다 지금? 요게 카르복실기. 요게 히드록식이. 이거는 외울 수 있겠죠? 이게 벤젠 아까 다르게 그리는 방법 썼어. 자, 그 다음에 여기 OH하고 COOH가 있는 게 살리실산. 번호 순서는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거꾸로 그리고 이렇게 하도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도 헷갈린다 하더라고. 이거는 아세틸 살리실산. 이건 살리실산 메틸. 이렇게만 외우고 갈게요. 지금 요 파트에서는. 너무 그림이 어렵네. 예쁘게 내가 나중에 그려서 줄게요. 그걸 다시 올려줄게.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빨리 그리다 보니까. 자, 요거를 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아세틸살리실산이다. 유기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유기하고 나면 아세틸살리실산 무조건 머리에서 뽕 떠오릅니다. 지금 처음에서 너가 그런 거야.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 그다음 페니실린 들어봤습니까? 네. 이 페니실린이 뭔데? 항생제 어디서? 푸른 곰팡이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푸른 곰팡이에서 이 균이 옆에 번식 안 되는 거 보고 이제 그게 항생제입니다. 맞아요. 이런 다양한 의약품들이 발견 합성하고 개발하게 된데 이 의약품들이 다 뭐다? 유기화물들인 건가요? 이해가 됐어요? 그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섬유를 우리가 봐봐. 옛날에는 뭐 면, 마 뭐 이런 거밖에 못 입었어.
동물 더 옛날에는 어떻게 동물 가죽 껍질 벗겨서 입었겠죠. 아니면 나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천연 섬유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인구가 많은데 지금 그냥 옷집 가봐봐 똑같은 옷 몇십 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구든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천연 섬유로서는 그 인구가 증가했을 때 모든 걸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의찬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성 섬유를 개발합니다. 저번 시간에 내가 너희 혹시 옷 상표 보라고 했나? 옷 표 뒤집으면 자 뭐뭐 더했대 그때 폴리에스테르 또 나이론 또 오케이 또 그러니까 면마 이런 건 천연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합성 섬유들이 있는 건가요? 뭐 있어? 기본 너가 딱 말한 두 개 제일 많이 나오는 나이론입니다. 우리 나이론 어디에도 많이 쓰이는데? 나이론 조이면 안 되고요. 낙하산주. 뭐 낚시 뭐 낙하산? 군대 갔다 왔니? 자, 보통 최초의 합성 한국에서는 이거 중요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중요하고 우리는 나이론의 뭐래? 나이론을 어떻게 만드는 어떻게 합성하는지 그 분자를 보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어려우니까 했다가 너것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론은요, 나이론 66이라든지 나이론 6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이론 66 있고 나이론이 있어. 그러니까 그 통틀은 건 나이론이라고 할 거고 그 나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배우게 되는 건가.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이론 특징 당연히 우리 스타킹 같은 건 나이론이잖아. 질기잖아. 그런 것들. 그거 그다음 폴리에스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테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는 방금 쓴 이거 무슨 기라고 했습니까?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얘는요 히드록식이거든. 이게 탈수 축합이라는 건 탈수 물이 빠지는 게 탈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 분자가 빠집니다. 그러면 COO라고 하는 에스테르 결합이 있거든요. 이 에스테르 결합이 폴리라고 하는 건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그래서 그거 에스터라고 하는데 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섬유 옷에 많이 쓰이는 의류에. 아까 뭐 우리 그 여름 옷에는 뭐가 있노? 코텍스 맞죠?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랑 소방관들이 입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열을 내는 것도 있고 바깥에서부터 열을 갖다가 쟤 좀 끼워주세요. 이런 섬유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능성 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이론, 폴리스 의류 말고도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거는 페트 저번에 한번 봤죠? 페트라든지 폴리에틸렌 텔레프타이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고분자들이 배우게 되면 그걸 갖다 우리는 뭘로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금속의 재련이라는 게 있어. 자, 우찬아 금속의 재련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금속을 재련한다는 뜻이 뭘까? 응? 아닙니다. 네가 알고 있는 금속을 재련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철을 재련한다는 말 이런 말 들은 적이 없어? 한국에서 고등학교 입학했나? 했었나? 지금 고2인데 학교 다니는 거 아니면 자퇴인 거가? 조금 하고 자퇴했어? 그럼 통화가 우리 철을 재련한다는 말이 뭔데? 철을 원하는 성질로 바꾸기. 응? 철을 원하는 성질로 바꾸기 위해서 응. 거기는 넣는 거죠.
그치. 근데 철이 재련한 건 철을 갖다가 얻어내는 게 재련이야. 그럼 철이라고 하는 건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게 철이거든. 거기 안에서 나는 철이라고 하는 물질을 빼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나중에 화학 제일 처음에 내가 들어가면 하겠지만은 원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자, 금속들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금속이야. 금속들은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고맙습니다. 들어보신 분.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다는 것은 일쪽에 있는 주기표상에 있는 일쪽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채슘, 프란슘까지인데 그 빼고 이렇게 있는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거든. 얘네들은 반응성이 커요. 그러면 얘네들이 금속, 나트륨으로 존재하는 게 어떤 반응물로 존재하는 건가? 왜? 반응을 했어. 그럼 누구랑? NaCl이라고 하는 염의 형태로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나트륨은 어디에 제일 많는데? 바닷물 속에 그냥 NaCl인 거야. 그렇게 존재하는 거거든. 그럼 나는 여기서 얘 금속 나트륨을 얻고 싶어. 그게 뭐라고? 재련인 건가요? 그럼 금속을 재련한다니까 여러 가지 금속들이 단체로 존재하지 않고, 단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체로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얘를 재련해서 단체를 얻어낼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단체로 존재할 수 있는 금속이 있긴 있어. 어떤 애들이? 합금은 합쳐서 만드는 거야. 금속들을. 그러니까 단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재련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 어떤 애들이 그런 게 있겠노? 반응성이 큰 애들은요, 천년에서 단체로 존재하지 않은 거야. 어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거거든. 방사선 물질? 금속에서, 지금 금속의 재련입니다. 금속에서 단체로 존재하는 애가 있어. 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대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하는데? 사금한다는 말이죠. 물속에 그냥 금이 둥둥둥 떠다녀. 그래서 이렇게 모래랑 섞여 있는 거 이렇게 하면 그냥 금이 나온다고. 그게 사금. 왜? 걔는 반응성이 약해. 자, 그러면 금속의 이온화 경량 반응성 같은 순서는 우리 한국에서 중학교 때 배우지?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고순 백금이라고 하는 거 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반은 그냥 내가 너희가 얼마만큼이 아는지를 보는 것과 플러스 그냥 화학에서 조금이라도 기퉁이라도 하나라도 보고 가자 이거거든. 그렇게 하고 이제 이재유에서 원하는 것들 조금씩 개념들 내가 넣어주는 것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배웁니다. 칼, 카, 나, 마, 알, 아철, 니, 주, 납, 수, 니주납, 수, 구, 수, 은, 백금이거든. 이런 거는 앞으로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본은 리까지 이렇게 넣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해를 시켜주는 거야, 나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다 뭡니까? 알칼리 금속에서 이쪽에 있는 얘네 반응성 좋아.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칼슘 이거 다 뭐야? 알칼리 토금속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 13쪽에 있는 거는 13쪽에 있는 우리 주기에 배웠죠. 13쪽에 있는 금속이야. 맞죠? 3가 2학년. 그럼 이것까지는 다 뭐 하는 건데? 반응성 좋은 애들인 거야. 그래서 1가, 2가, 3가 2학년이 되고 그것이 화학결합을 해서 이온. 그러니까 이온 화합물이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티바크만 그 지금 배운 거 기억납니까? 이 여기 있는 얘네들 다 뭔데? 아연, 철, 니켈, 뭐 주소, 납 이런 거. 천이온설들의 금속인 거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반응을 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 수소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반응성이 좋은 애들인 건가. 맞아? 그런데 뒤에 있는 애들은 반응성이 안 좋아. 누구? 은, 금, 백금. 자, 우리 은반지 끼죠? 은반지 끼면 은은 그래도 좀 변합니다. 색깔이 어떻게? 집에 은수저 쓰시는 분 있나? 자,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은값도 비싸더라고. 그래서 은수저를 집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은수저 갖다 파도 몇십만 나오고 금은 진짜 지금 엄청 금액이 좋아. 그러면 그만큼 얘네들이 우리가 기금속이라고 하죠. 그 범유동인가 기금속 방들이 많아.
귀하단 말이야. 반응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은반는 약간 색깔 변하거든. 은수저 같은 거, 그 계란 같은 거 많이 먹으면 황에 의해서 S, AG2S 해가지고 검정색깔 치면 색깔이 검은색 변하거든. 근데 금 색깔 변한 거 본 적 있나? 백금 색깔 변한 거 본 적 있나?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하, 공기랑도 반응 안 하고 물에 맨날 씻어봐도 바뀌는 거 안 바뀌거든. 근데 금속은 다 드럼을 갖다가 내가 공기 중에 놔두면 새까맣게 없어진다면 그냥 공기에 산화가 됩니다. 아니면 물속에 너무 금속 같은 조그만 거 물속에 딱 넣으면 폭발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유튜브에 많이 떠오르거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얘네들은 반응이 작아. 그러니까 그대로 존재하거든. 그 중에서 은은 반응 안 해. 그럼 얘는 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건가? 그러니까 단체가 얻어지는, 나머지는 어떤 화합물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재련한다고. 그러니까 광석에 포함된 금속을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철의 재련. 자, 철은 우리 뭐 할 때 쓰는데? 지금 철근 콘크리트,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철근 건물 튼튼하게 하려면 건물, 사람 많아지는데 초막집, 뭐 오두막집, 뭐 벽돌 이렇게 집지어서 살 수도 없다. 얘가 철근을 넣어야 돼. 그래서 철이 재련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 속에 있는 철광석의 형태로 존재, 산화철이겠죠. 그러면 산소가 포함된 철입니다. 그럼 철만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코커스를 넣고 용광로에서 가열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떼내야 돼. 자, 산소를 얻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산소를 잃는 것을 환원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해도 이 기본 이지에서 배우는 거 다 설명이 가능할 거거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산소를 제거해서 철을 얻는 과정이 우리가 금속 철의 재련이라는 건 거야. 자, 우리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알루미늄 되게 많이 쓰입니다. 맞죠? 알루미늄 샷시부터 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쓰이거든. 근데 알루미늄 봐봐. 반응성이 어떻게 넣어? 좋다는 건가? 그래서 얘도 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존재할 거거든. 그럼 산화 알루미늄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배우면 진짜 다 쉬워.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쉬워질 겁니다. 나중에 정말 1년 뒤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처음 영상 한번 봐봐. 콧방귀를 끼면서 웃으면서 보게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모르니까 내가 다 설명을 하는데, 자,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산화 알루미늄 형태면 이게 나올 거거든. 자, 내가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결합하는 게 뭡니까? 이온 결합이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강한 결합이야. 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야. 뭐 강한 결합이거든. 그럼 그 결합을 끊으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온 결합은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그걸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 내가 융점, 비점 저것을 한번 얘기했어? 고액기 얘기 안 했나 이반에? 지금 두 반이나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 반에 한 건지 그 반은 아예 일본 책으로 하는 반이 시작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지 누굴 했는지 잘 몰라. 자,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은 이온 결합이거든. 그러면 이온 결합은 강한 결합이니까 얘를 갖다가 고체죠. 산화 알루미늄. 고체를 액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건가?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녹이려고 하면 2000도 이렇게 되거든. 근데 2000도 녹여가지고 알루미늄 얻는 거 쉽겠나? 2000도까지 올리는 기구, 장치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빙정석이라고 하는 뭔가 물질 넣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1000도 정도 낮출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얘를 녹인 애를 전기분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산화환원이라는 것과 전지전기분해 제일 중요하거든. 이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녹여서 전기분해하는 거. 그게 알루미늄의 재련이라는 거거든. 그거는 또 앞으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금속의 재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주고 좀 들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이런 이름 같은 걸 얘기하면서 누가 어떤 방법을 했는가인데 우리는 그 결론이 과정이 어떤 반응을 이용한 거지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재련이라는 것들을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도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 것은 뭐야? 원유가 화석 연료들은요. 조이지 말고 들어왔으면 조금만 하고 쉴 테니까 저이지 말고 들어주세요. 응? 그렇잖아. 고기를 드세요. 힘들면 서서 해도 된다.
이게 단순하게 외우는 거나 별로 안 시키는 편이거든. 근데 외우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 근데 외운 걸 그 다음날 까먹었다, 시험 칠 때 까먹었다면 절대 답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나는 외우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바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각자의 공부의 방법은 다르겠지. 나는 이게 더 오래 가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유라고 하는 건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뭔데? 정신이 썩어서 응. 자, 우리 뭐 이거는 또 지구과학 지지시대 해가지고 그때 지지시대에 있는 애들이 고사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동물들이 동식물들이 땅에 파묻혔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들이거든. 맞나? 석유, 석탄 이런 것들 탄소화합물, 탄소를 포함하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이 석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만든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 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애들 플라스틱 모양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너 플라스틱 뭐냐 하다 보면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모양 다 변형해서 플라스틱 뭐 다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분자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기초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뭐 건축자 재료들이 있었고, 뭐 강철, 시멘트, 유리가 있다 정도까지만 할게요. 5분 쉬었다가 할게. 자, 지금 48분이니까 7분 쉴게요. 55분까지 쉴게요.